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한국호랑이TV.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중국 정부와 국영 언론들이 KF-21 전투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칭 중국산 J-20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KF-21 전투기가 블록원 형태의 4.5세대급 세미스텔스 전투기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와 언론들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한국 공군이 중국 공군과 국지전이 발생했을 시 중국은 J-20 전투기를 200여 대나 도입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다소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따져보자면 애초에 중국산 J-20 전투기는 카나드익과 전폭기 형태를 가지고 있어 공대공 능력에 특화된 요격형 전투기도 아닐 뿐더러 J-20 전투기는 치명적인 고장과 불량으로 인한 불명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러시아산 전투기 기술을 데드카피한 중국 전투기가 한국이 95% 이상 국산화율을 기록하며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와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와 언론이 헛소리를 하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부터 블록1 형태의 4.5세대 세미 스텔스가 아닌 블록2 5세대급 KF-21 스텔스 기체를 첫 시험하는 데 돌입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제 8호기에 한국산 스텔스 페인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긴급 속보입니다. 한국의 핵심 군사기술 스텔스 도료 기업인 노르페인트가 레이더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핵심 기술 개발을 마쳤고 시제 8호기에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시제 8호기의 제조가 끝나자마자 KF-21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을 탑재하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텔스기 KF-21 전투기 개발의 주요 특징은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쌍발 램제트 엔진의 꼬리 날개 없이 비행하는 기술을 한국의 고유 기술로 확보하려는 게 핵심으로 스텔스 도료를 이용한 활주로에서 초음속 이착륙 및 비행시험까지 모두 진행한다는 게 최종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전투기를 바탕으로 신소재 스텔스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이번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시제기 출고식을 거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의 기술력 발전이 어디까지 진화할지에 대한 결정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는 2028년 이후 미국의 F-35 전투기처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그 이상의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군요. 이러한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판단은 2030년까지 5세대에서 6세대급 KF-21 후속작을 개발하기 위해 밑그림 그리기로 KF-21 전투기의 블록3를 개발하기 위한 차원인 듯합니다. 한국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인 스텔스 도료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국내 스텔스 도료 개발이 100% 완료됐고 노르표 페인트가 제작한 스텔스 도료의 성능이 입증돼 KF-21의 본격적인 생산 라인 가동 전 미리 적용해보겠다는 게 이번 취지입니다. 유력 군사소식 정보통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민간업체인 노르페인트에 연구 용역을 맡긴 전파흡수 기능을 갖춘 한국산 스텔스 도료 페인트가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가져다 주었고 이어진 평가에서도 초고성능 레이더를 회피하는 수준의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군사소식통은 KF-21 전투기의 8호기가 도료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전했으며 4년간 2200여 회의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도료를 시제기에 입혀 성능을 검증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동체 표면에 바르는 도료는 내부 무장차는 물론 적외선 방출 억제, 터보팬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당초 한국이 스텔스 도료를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노르표 페인트의 스텔스 도료는
적 레이더의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피탐률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구체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스텔스 기능이 크게 증가했다는 자신감 있는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스텔스기인 KF-21 전투기는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기장이 물체를 만나 다시 돌아오는 값인 레이더 단면적을 흡수해 적군의 레이더에 KF-21 전투기가 골프공 수준으로 매우 작게 포착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또 다른 군사 소식통은 KF-21 전투기의 초기 형태인 블록1이 F-22 랩터 전투기 등 미국산 최신형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블록2에서 3까지 레이더 피탐률을 꾸준하게 낮출 계획이며 KF-16 등 기존 공군의 전투기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을 2030년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 외에도 스텔스 도료 기술을 기존 전투기에 바르기만 해도 전반적인 구형 전투기의 레이더 회피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한국 공군은 판단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블록1 버전은 완벽한 스텔스기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차후 성능 개량을 거쳐 F-35 전투기 수준과 유사한 스텔스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F-22와 외형이 유사한 KF-21 전투기는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 전투기에선 최고 사양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군은 2028년까지 40대의 KF-21 블록1을 배치시킨 후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임과 동시에 최근 임명을 전제로 KF-21 전투기의 개발 상황에 대해 공식 인터뷰를 가진 고위 관계자들은 KF-21 전투기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화적 성능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 용역 과제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단계적, 진화적 성능 개량을 통해 KF-21 전투기의 6세대까지 계단식 개발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F-21이 완전한 6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려면 비행기 동체를 저피탐 형상으로 제작하는 것 이외에도 표면 처리가 중요합니다. 적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 방지 기능을 갖추는 등의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해야 하죠. 이와 관련해 주요 소식통들은 저피탐 기술의 전투기의 동체 표면 등을 톱니바퀴 형태로 처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머티리얼 복합 소재 등 구조체나 도료를 칠하는 방법으로 제반 기술을 한국이 직접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루페인트처럼 귀여운 노루마크가 달린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스텔스 도료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구성과 저피탐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확보한 것이 전 세계에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세계 최강을 향한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KF-21 스텔스기 프로젝트.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